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포럼 회장 김시학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연수를 시작한 지가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게 연락 오신 다수의 분들은 각 구청의 재활용업계 종사자분들이라서 더 환영을 합니다. 우리는 2년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젠 어느 정도 마음이 지쳐서인지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일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에 서울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저희 협회의 25개 구청의 관계 임직원들과 재활용업계 종사자들 및 일반 시민들을 위한 환경 재활용 교육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진국으로 살아오면서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년에 자랑스럽게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에서는 중진국으로 다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폐기물 양이 30% 이상 늘어난 모양입니다. 작년 이후 2년간 코로나로 주문 문화가 일반화되어 포장 폐기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고민스러운 것은 음식물 포장재 폐기물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일부 중진국으로 퇴보하는 폐기물 처리 부분을 다시 선진국으로 진일보시키기 위해 각성하고 생활 태도를 다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도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도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죠? 이도시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지구 평균 기온을 2도씨 이상 넘기지 말자고 결의한 데서 나온 특별 용어입니다. 지구는 지난 80만 년간 평균 기온이 10.4도씨에서 16.1도씨 범위 안에 있어 왔습니다. 현재는 14.6도씨라 합니다. 즉 16.1도씨는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생물체들에게 있어서 생존 위협의 한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도씨가 더 높아지면 생물 다양성의 30-40%가 감소당하고 북극의 빙하가 전부 녹을 확률도 28%나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은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계가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유엔의 기후정상회의에서 121개국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했죠. 현 정부는 이를 위해서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은 배척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준비한다고 태양광과 풍력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온도 상승을 막는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탄소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주 제공자인 기업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축 방법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을 만들어 가는데 정부와 기업에게만 맡겨서 가능할까요? 1,000만 서울 시민, 아니 5천만 국민이 이에 대해 무임승차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회용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쓰레기를 적게 내는 물품 사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들은 페트병 등의 내용물을 비우고 압축하기, 이물질은 헹궈내기, 포장지에 부착한 이물질은 제거하고 배출하기, 종이류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구분하기 등 생활 4원칙을 생활 가운데 지키는 것을 관행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소위 3R, Reduce, Reuse, Recycling, 즉 감량, 재사용, 재활용을 생활화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중진국일 때인데도 폐기물에서는 선진국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권에서 운영해오던 메리츠가 꽉 차서 4년 뒤인 2016년이면 더 이상 폐기물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운 재만 매립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이제 어떻게 다 처리해야 합니까? 처리비 부담도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3R 정신을 되살리고 실천하여 폐기물 적대량을 줄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 실천해왔던 생활 가운데 4원칙을 더욱 잘 지키고 3R 정신을 더욱 되살려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천만 서울 시민이 모범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때 당면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도 자연스럽게 극복되어 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김시학 회장님의 인사말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유재건 녹색환경포럼 사무총장님이시죠? 강사님으로 오늘 오셨습니다. 유재건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정정하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번째를 맞는 강의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고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2022년도면은 세계에서 160개 나라가 국가 원수를 비롯한 환경 관련 장관님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합해서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세계 산림총회가 제15차 세계 산림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산림청에서 이렇게 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리고 또 자원을 제하려는 선진 국가다운 모습을 1만 명이나 되는 그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한국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서울시청에서도 우리가 자원과 환경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제어하려 하는 그 아름다운 환경을 다스리는 모습을 세계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좀 신경을 쓰고 좀 이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본도 여행을 해보셨을 것이고 또 약간 좀 중국도 해외여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해외여행을 하고 난 느낌은 질서가 정연하고 아주 먼지 티끌 하나도 없는 깨끗한 환경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 또 어떤 나라는 가면은 자동차가 제 마음대로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고 구스구스마다 쓰레기나 폐유지가 막 느적을하는 그런 후진국다운 모습을 또 보고 야 우리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는 좀 발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오기도 합니다. 바로 내년에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환경단체, 국가 원수 이런 160개국의 손님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특히 서울의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분은 4박 5일 동안 워크숍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먼저 와서 또 휴식도 취하고 또 하루 이틀 더 머물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곳곳의 명성고적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관람하고 좋은 인상을 받고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민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손님 맞이를 하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런 연수를 참여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다 같이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원 재생 재활용을 위한 연수 저희가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오늘 연수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참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다 교재를 우송해 드리고 또 수료장도 함께 아울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카톡에는 이미 공지를 했지만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발행하는 녹색 신문이 있습니다. 녹색 신문을 6개월간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환경 전문 신문을 여러분에게 우송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원을 버리면 쓰레기, 재활용하면 자원이 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나 하나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리는 큰 계기가 됨을 우리가 갖고 연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엔터가 안 넘어가네요, 선생님. 제1강에서는 우리 기후변화 및 지구 환경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의 위기, 즉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는 기후의 위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이것이 기후의 재해, 클라이밋 액시던트, 이런 재해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엄청난 홍수가 났죠. 올해도 서유럽에서는 홍수가 나고 북미 미주 지역에서는 산불이 나고 뜨거운 온실 도물 현상에서 이렇게 엄청난 재해를 가져왔습니다. 또 최근에만 해도 갑자기 10월 달에 추위가 11월 달에 추위 못지않게 이렇게 급기온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 이런 지구 기후변화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2도씨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불과 10.4도씨에서 16.1도씨의 범위 내에서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이 14.6도, 섭씨 14.6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한선까지는 약 2도 남았기 때문에 설정된 숫자이기도 합니다. 즉 2도씨라는 것은 숫자는 인류를 비롯한
지구 생물들의 생존 위험의 한계선이자 인류의 자유의 한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네, 잠깐 좀 오류가 있어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화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구 재앙을 막을 시간은 겨우 3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1980년과 2020년대 북극에 매년에 한국, 대한민국 크기의 얼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자, 왼쪽의 그림을 보면요. 이 북극의 위성에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촬영인데 하얀 부분이 얼음입니다. 이것이 1980년대의 얼음의 빙하의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실까요? 노란 점이 있죠? 노란 점선 안에 하얀 빙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북극의 빙하가 그동안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녹았는가. 1년에 대한민국 크기의 빙하가 녹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파랗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국 크기의 얼음이 녹아서 지구 재앙을 막을 시간은 겨우 3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소 제로 30년 전쟁을 벌여야 되고 인류 생존이 여기에 걸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피해가 속출하고 세계 산업이나 무역 구조가 또 바뀌고 있고 205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 목표를 세우고서 G7과 한국 등 25개국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죠? 탄소 중립이란 제로 운동이죠. 지구의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를 배출한 만큼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흡수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공동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2030년도까지 50%를 감축하겠다. 한국은 24% 했는데 그저께 대통령께서 국회는 35도, 대통령께서 마지막 40%로 2030년까지 해야 된다고 결론 내리고 11월에 환경회의에 다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40%입니다. 일본은 26%, EU도 40%. 중국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왜? 제조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감축을 하면 제조업을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중국은 눈치만 살펴보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반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탄소 녹색 경제로 향하는 대전환의 시대의 일원으로 사명감을 고취해야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에너지 발전소라고 생각하는 참여 의식을 갖고 또 한국은 탄소 배출량이 높은 곳, 즉 화력발전소, 석탄을 떼서 전기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가 탄소가 37.3%, 또 포항 제철소 광정 가른 석탄을 떼서 철광을 녹이하기 때문에 엄청난 탄소가 배출되는 곳이 19.2%. 이것이 탄소 제철소에서 석탄 고로에서 이것을 앞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가 또 필요합니다. 그 전기는 우리가 원자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SMR 소형 원자력으로 이렇게 해서 대체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태에 국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세, EU 같은 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세를 걷는 EU에서는 올 7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사용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주요국의 탄소는 새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117달러, 스위스는 96달러, 핀란드는 60 내지 70달러, 노르웨이는 59달러.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을 권장하고 여기에 달성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석탄을 떼어서 전기를 일으킨다, 공장을 둔다 이런 일이 없고 순수한 재생에너지, 즉 LNG 가스라든지 또 태양광, 풍력 혹은 원자력 에너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플라스틱 등을 또 줄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 석탄 연료를 쓰는 기업이나 주식이 속속 처분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플라스틱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대기 중에 떠 있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스레인지를 통해서 조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 중에 아파트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보면은 아침 식사 준비할 때는 또 점심 때 생선구이, 여러분 생선구이 할 때 옆집에서 불고기를 한다든지 생선을 구우면 막 창밖을 통해서 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그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도 엄청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보고 앞으로 요리를 할 때나 생선구이 할 때는 창문을 활짝 열고 해야 되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그 미세먼지가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우선 하나만 살펴볼까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혹은 이거 양주시도 하고 있답니다. 그 양삼, 즉 양마라고 불리는데 이산화탄소를 먹으면서 자라는 키가 쑥쑥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즉 상수리나무의 10배, 소나무의 9배, 수소나 해바라기의 30배 이런 탄소를 흡수해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을 많이 재배해서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원산지가 아프리카 뭉아간데 아울이라고 불리는 부용속 크기의 키는 3 내지 5m이고 어떤 데 쓰이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연료로 사용된다고 이게 편말에도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재배하자, 우리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 변화가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툭하면 이딴기후, 불안한 한반도. 2018년도에 사회적인 폭염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또 2020년도는 역대 최장 장마가 왔습니다. 또 올해는 여러분이 느끼셨다시피 39년 만에 7월 장마가 쏟아져 왔고, 그래서 꽃 피는 계절이 한 달 빨라지고 또 닭이나 조류들은 알을 덜 낳게 되고 이렇게 기후변화가 생물과 동물 또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얼마씩 올라갈까요? 하니까 1.6도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봄과 여름의 시작에는 각각 17일, 또 여름은 11일 빨라지고 가을과 겨울은 시작이 각각 가을은 9일, 겨울은 5일 늦춰져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더운 온난화 현상이 달했죠. 자, 결론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한반도 30년간의 여름이 20일 길어지고 겨울이 20일 짧아졌다. 이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동물 번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는 것 역시 이상기후 현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난화 그 공격이 유럽에 물폭탄을 가져오고 또 북미 지방에는 열폭탄 열돔 현상으로 열폭탄을 가져와서 56도까지 치솟았던 현상이 바로 금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환경과 관련된 날. 이렇게 해서 세계 시민들은 각국에서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환경과 관련되는 날을 정해서 우리가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날이 많은데요. 저희도 달력 제작업체들에게 이것을 보고 이런 날짜가 빠졌으면 앞으로 달력을 제조할 때 이런 날짜를 꼭 넣어주셔서 시민들이나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또 비서실을 또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달력을 탁상형 달력을 많이 받아보는데 상당한 달력에서 이런 날짜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료를 캡처해서 그런 달력 집에 있는 달력을 보시고 빠졌구나, 이 업체에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날짜를 새겨서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조그마한 우리 환경운동에 우리가 선구자가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3월 21일은 2013년에 유엔이 제정한 세계 숲의 날입니다. 이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저희 단체가 건의를 해서 리우 기후회의에 리우 환경회의에서도 이것이 제정돼 가지고 올해 9번째 더 인터내셔널 데이 오브 포레스트 해가지고 올해를 9번째를 맞는 날입니다. 원래는 4월 15일 정도로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3월 21일로 된 것 같습니다. 둘째, 3월 20일은 세계 물의 날 월드 워터 데이입니다. 이거는 1993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물이 바닷물 해양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식수 오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것이 1993년부터 일어났습니다. 또 4월 20일은 지구의 날 어스데이 우리가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을 1970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5월 20일은 세계 생물 종 다양성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이것은 1994년도부터 이 운동이 벌어지고 생물로 멸종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하는 단체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월 30일은 바다의 날 이 날은 우리가 828년에 장보고 통일신라 시대에 청해진에 설치해가지고 해상권을 장악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1995년도부터 바다의 날로 정해서 바다의 오염을 막고 바다를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은 비철 금속의 날입니다. 이것은 1936년 6월 3일 날 장항 제련소에서 최초 구리 생산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시작해서 비철 금속의 날로 정했답니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 자 월드 인바이러먼트 데이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1972년도부터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 월드 오션즈 데이 해가지고 1992년부터 이 해양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고 있죠. 자, 6월 17일은 세계 사막화 방제의 날, World Day to Combat Desertification. 데저트는 사막이죠. 그래서 이것은 2011년도부터 지정이 돼서 기념하고 있으며 또 9월 7일 2011년도 9월 7일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작년도부터 세워졌습니다. The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해가지고 작년도부터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유엔에서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공기를 맑게 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살자 하는 키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은 지구의 날이 있죠. Earth Day. 그 다음 환경의 날, 또 물의 날 됐습니다. 그 다음 바다의 날 5월 30일이죠. 바다와 해양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2월 17일은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 지킴이의 실천 방안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인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이면서도 우리가 무관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했다시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하루에 우리가 플라스틱이 얼마나 쓰고 있는가? 전 17만 개 엄청난 양이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고 배달 증가가 돼가지고 전년 대비해 올해가 62.2%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1년 지나면 아마 더블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우리가 줄여야 한다는 극한 상황에 도착했습니다. 2번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자, 그래서 80%를 해소하면은 연 37,000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이 컵 한 개씩만 쓰지 않더라도 엄청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3. 대기 전력을 줄이기. 우리가 컴퓨터를 항상 켜놓고 있다든지 텔레비를 보지 않으면서 켜놓고 있다든지 전기밥솥에 항상 코드를 꽂아놓고 있다든지 이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 하루에 3시간만 꺼도 이산화탄소를 142kg 줄일 수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켜놓는 전기 이것이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늘리는 원인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어떤 학교를 우리가 연수를 갔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장실에 갔다 나오자마자 딱 뒤에 제가 화장실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꼭 끄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정말 칭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그 자원이 풍부하고 전기가 풍부한 이 나라도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도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반드시 불을 끄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자, 네 번째, 분리배출 철저히 실천하기. 이게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강의에서도 나올 거고 앞으로 계속 이 말이 이어질 것입니다. 분리배출을 철저히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 지구를 지키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실천 방안인 핵심 4가지만 짚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4년 뒤가 되면은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는 서울의 쓰레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그런 심각한 상황에 대립했습니다. 매립지가 문을 닫는데 쓰레기 묻을 땅 텅비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주, 대전 이 지역도 매립지가 시한이 앞으로 4년밖에 남지 않았고 대체지 조성에 최소한 또 5년이 걸리고 대체지 매립지 완공에 또 최소한 5 내지 7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립지 폐기물을 묻을 땅이 앞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재활용한다든지 분리수거를 잘해서 이 사태를 사전에 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인천 우리가 아시안 경기를 인천 그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이 아시안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원 이것이 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갖다 놓은 폐기물을 메워서 매립해서 바닷물을 메워서 이루어진 땅 여기다가 아름다운 화초를 심고 꽃 동산을 만들고 그래서 그 스테디움도 짓고 이렇게 큰 종합 아시안 게임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건설한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땅도 이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소각성 수도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전국에 몇 곳이 있느냐 하면은 180여 곳이 있답니다. 소각장이요. 한국의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해서 2010년에는 하루에 49,159톤에서 2019년도에는 이게 2년 전이죠. 57,961톤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1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번째는 감량, 재활용. 아까 회장님께서 3R 쓰레기 버리기를 해서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져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린시티를 만들어갈 해법이 무엇일까요? 3R로 새로운 그린시티를 만들어야 쓰레기를 줄이는 공통의 법칙이 바로 3R이다. 즉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reduce R이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재사용과 reuse,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recycle, 이것이 R로 시작되는 3R, 이것이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트라이앵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사례가 있지만 가장 우수한 사례를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멜라티 이자벨 윌슨이라는 인도네시아의 18세 대학생입니다. 그 자매가,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해양이 매우 오염이 되고 관광객들이 버리는 바닷물이 오염돼서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했는데, 이 여학생이 이 사실을 깨닫고 비닐봉지 없는 세상을 만드는 발리의 10대 자매를 우리가 세계에 회자되고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자매는 어떻게 발리의 환경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을까요? 어린 소녀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바이바이 안녕 그 말이죠. 플라스틱 백 가방, 안녕이라는 BBPB를 설립한 멜라티 이자벨 윌슨 자매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살면서 비닐봉지의 부정적인 면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2014년도 발리의 한 마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마을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역 정부를 설득하고 학교에서 설명회를 열어 청소년들의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업체로부터 장바구니를 후원받아서 매주 토요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상점에서는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지 않아 마을의 비닐봉지 사용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도 저희 나라에서는 이마트라 같은 노란 쇼핑백을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비닐봉지를 주면은 No thank you 하면서 비닐봉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세요 해서 받아가는, 저도 그럽니다. 비닐봉지 뭐 싸주려면은 필요 없어요. 그냥 주세요. 그래서 물건을 받아서 바로 가방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영국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생략하고, 그래서 폐플라스틱 급종을 하는데 재활용 출구를 막는 님비라는 것은 not in my backyard, 내 뒷뜰에는 그런 시설이 설치된 것을 금지하는, 막는 그런 것이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떤 시청에 어떤 구에서는 화장터를 짓는다든지 또 쓰레기 소각장을 한다든지, 특히 충청도 지역에서는 재활용 발전소를 짓는데도 막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님비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환경을 오염하고 그런 좋은 시민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하는 건데 자기 땅에는 안 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님비 현상입니다. 저 SRF, Solid Diffuse Fuel이죠. 그래서 이것을 재생 에너지를 태워서 전기를 발생하는 이런 순환 설치를 거부해서 재활용 순환 고리를 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 배출이 늘어가는 가운데 SRF 발전소가 계속 좌초가 되면은 재활용의 순환고리 하나가 끊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탁배와 배달 음식이 늘면서 작년에는 1월에서 8월까지 기준 폐 플라스틱은 14.6%, 폐 비닐은 11%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SRF 제조량은 총 170만 톤으로 2019년도 대비 7%를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SRF 발전소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면서 전국의 158개 시설에서의 SRF 사용량은 오히려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반대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태우면서 쓰레기를 태움으로써 그 매연이 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SRF는 대기 오염 물질은 적고 발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석탄보다 더 나은 연료라며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 3 내지 5% 정도만 SRF로 쓰도록 허용해줘도 SRF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이렇게 재생시 에너지를 우리가 태워서 하는 발전 시설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탄소 중립 사회 전환에 해외 주요 거래 가입 사례도 보고 우리나라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 7월 15일 문화일보에서 이것을 캡처해 왔습니다.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미래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간주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해외 주요 기업들은 이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성장 기회로 삼기 위해서 주도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경영 패러다임 전환 운동도 확산되고 있고요. 앞으로 2050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국제 캠페인인 RE, 즉 재생에너지 리뉴러블 에너지입니다. RE, 리뉴러블 에너지. 이것이 100운동 참여 기업은 올해 1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네슬러 등 284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2050년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로 한 UN 나스카 2019 선언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2월 기준에서 4,299개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산업계에서도 저탄소 기반 사업을 하기 위한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친환경이 경쟁력이다. 즉 탈탄소가 미래 먹거리 기업, 즉 그린 경영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업사이클링, 즉 재활용에 대해 디자인 또는 가치를 높이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등을 통한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삼성에서는 연 약 3만 톤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통해서 재활용 등 순환 경제 전환에 착수하고 있고, 현대차에서도 제조공정 유해물질 저감차 폐기물 업사이클링에 앞장서고 있으며, LG에서도 주요 계열사마다 ESG 위를 설치해가지고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실천 키로 약속을 하고 있고, SK에서도 국내 기업 첫 RE 100 가입 탄소 배출량을 제로 운동을 조기 추진하기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에서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플레이트를 도입해서 이렇게 저탄소 기반 조성 사업에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번에 자원 재활용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잠깐만 살펴보신다면은 2019년도 1월 1일이 첫 시행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재활용 시스템은 하나의 체인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순환 경제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 폐기물이 지구를 덮쳐버릴 기세로 급증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비자와 생산자, 수거, 선별, 재활용 업체, 정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건데 이는 경제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모두의 노력과 책임을 전제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EPR 생산자 책임제도. 그래서 EPR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자 책임제도란 무엇일까요? 2003년도에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 EPR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즉 생산자는 수거, 선별 업체를 제외하고 재활용 업체만 지원하면서 재활용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제조업자들이 재활용 의무를 우리가 부과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이것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EPR 분담금, 즉 재활용 분담금이죠. 분담금은 5,334개 생산자, 즉 제품 생산자 혹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재활용 사업 공개 조합을 만들어서 그게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 2천억 규모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서 재활용 실적에 따라 재활용 업체에 또 그 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PR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한번 봅시다.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 되었다면은 기업은 시장만 관리하면 된다. 즉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직접 재활용 인프라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활용 단계보다 수거, 선별 과정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앞단부터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따라서 재활용 업체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수집, 선별 업체도 다 책임의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닐봉지 사용을 줄인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걸 제가 봤습니다. 첫째, 장바구니와 같은 대체재를 생산할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므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비닐봉지를 소각하지 않을 만큼 지구온난화를 또 늦출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바다 쓰레기가 줄어들어 해양 생물의 사망률이 감소할 것입니다. 넷째, 비닐봉지를 소각할 때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이 사라짐으로 해서 대기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김포 지는데 농사 짓는 뜰에 나가봅니다. 그러면은 잡초들이 너무너무나 자라기 때문에 고구마라든지 파나 양파 이와 같은 것은 고추는 자라게 하고 구멍을 뚫어서 자라고 그 나머지는 비닐을 온통 덮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비닐을 걷어서 아무데나 막 처박아두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영농하는 법은 참 좋은데 이 쓰레기 비닐봉지를 어떻게 소교해서 잘 분리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하고 구석에 처박아두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 수확량만 생각하는 농부들을 볼 때 좀 한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희가 제1강 연수를 마치면서 이렇게 지구를 환경오염 속에서 구하기 위해 의미 있는 실천 나 하나부터 작은 날개짓을 함께 합시다.